네, BOJ 만 26번 정록색약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. 자, 이 문제는 일단 문제 조건에 있어서 레드와 그린을 같은 걸로 보는 케이스가 있다 라는 거죠. 그래서 일단 정록색약, 그러니까 레드, 그린, 컬러, 블라인드니스 이거를 조금 이제 생각하지 말고 문제 시작부터는 좀 얘네를 생각하지 말고 이런 조건이 있지만 생각하지 말고 문제의 예제 입력 1번의 일부분을 그려보면 B 2개, 그 다음에 G 2개, B 3개 이렇게 있을 때 일단 여기부터 시작을 해보자는 거예요. 이제 우린 BFS로 갈 거니까 BFS로 우리는 탐색을 해서 가면 한 구역은 이게 되겠죠. 이 사각형. 그러면 첫 번째 두 개의 루프로 잘 쓸게요. 두 개의 루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I, A 얘는 뭐 당연히 n보다 작을 때까지 쭉쭉 가서 얘도 n보다 작을 때까지 이렇게 해서 0,0 위치에 왔어요.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위치에는 R이 있겠죠.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BFS를 가보는 거예요. 그러면 이 그림 그대로 오른쪽으로 갈 수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 있고 더 이상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. 여기 안 되고 이렇게 가는 거 안 되고 안 되죠. 여기서 이쪽 가고 이쪽 갔을 때 여기도 안 되고 두 번째 아래에서 아래 그린으로 왔을 때 여기도 안 되고 대각선 없죠. 이거 잘못 그렸네요. 대각선 없어요. 다시 갈게요. 자, 첫 번째 R 여기서 시작해요. 오른쪽 갈 수 있죠. 아래 못 갑니다. 왼쪽 맵의 바깥 영역이죠. 위는 맵의 바깥 영역이에요. 못 가요. 그러면 오른쪽 R로 갈 수 있어요. 다시 오른쪽 아래에서 위 안 되고 오른쪽 오케이 갈 수 있어요. 아래 그린 못 갑니다. 자, 왼쪽은 왔던 데니까 못 가죠. 그래서 우리는 왔던 데니까 못 가는 거 BFS 많이 했었죠. 비지티드가 필요해요. 2차원 배열. 그래서 간번 간 데는 우리는 갈 필요가 없어요.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간 데를 다 표시를 합니다. 그러면 2차원 배열이 있다고 치고 첫 번째 하나 둘 자, R 여기는 가본데 T 가본데 T 가본데 T 안 가본데 F 이런 식으로 돼요. 다 F고 나머지는 뭐 다 자바에선 초기화하면 다 F니까. 자,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구역, 이 세 개의 구역을 알아내게 됩니다. 그러면 result를 리턴할 거 R이라고 보면 그냥 하나씩 더해주면 돼요. 이렇게. 그래서 이 루프를 다 돌아보면 두 번째 루프에서는 0,1이죠. 0,1을 갔을 때 이거는 비지티드에 의해서 갔던 데니까 안 간다. 세 번째도 0,2를 갔을 때 이미 우리 여기 가보니까 비지티드다. 그럼 안 간다. 해서 이 BFS로 갈 때 비지티드인지 확인해보고 가면 돼요. 그러면 이제 정록색약으로 좀 돌아와 보죠. 이제 BFS를 탐색할 때 BFS는 뭐 많이 풀었듯이 이렇게 큐가 하나 필요하고 이 큐의 처음 시작 위치 사인 해주고 그 다음에 루핑을 하면서 이 큐에 뭐가 남아있을 때와는 계속 루핑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큐에서 하나를 꺼내오고 4개의 방향 4개의 방향 자 여기 위치라고 하면 이렇게 4개의 방향으로 다 한 번씩 가보고 갈 수 있는 위치면 이 큐에다가 넣어주면 돼요. 다가 이 위치를 넣어주고 YX라고 볼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큐에 넣은 다음에 이제 비지티드에 되게 중요합니다. 비지티드에 여기다가 나는 갔다
왜냐하면 이 Q에서 다시 돌아서 루프로 올 때 방문을 할 거기 때문에 이때 이미 여기에 비지트 true라고 해주는 겁니다. 이게 여기서 타이밍에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맵이 만약에 어마무시하게 커졌다고 볼게요. 그리고 어마무시하게 커지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. 네. 자, 첫 번째 1번에서 시작했다고 치고, 자, 2번, 3번이요. 여기는 이제 없는 영역이고. 그러면 만약에 이 비지티드를 큐에 넣는 시점에 체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2번에서도 이쪽으로 오고 3번에서도 이쪽으로 올 수 있어요. 예. 그리고 큐에서 꺼냈을 때 이렇게 큐에서 뭐를 꺼냈을 때 내가 BGTD로 체크하겠다라고 해도 사실 문제는 풀리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이 맵의 사이즈가 계속 커지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중복해서 들어가 있는 위치가 점점점 많아져요. 예, 그래서 실제로 이 1026번 문제에서는 이 차이가 메모리 초과로 문제를 풀 수 있느냐, 이렇게 큐에다 넣을 때 BGTD로 체크를 하고 방문을 안 하는 것을 하면 예, 메모리 초과 없이 문제를 풀 수 있고요. 이렇게 큐에서 꺼낼 때 BGTD 체크를 하면 이제 메모리 초과로 에러를 보게 돼요. 이게 코드상에서는 되게 작은 차이인데 실제로 문제의 정답 판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갈림길입니다. 예. 그러면 이제 정록세 계약으로 다시 돌아와서 정록세 계약이 없을 때 방문하는 방법과 정록세 계약이 있을 때 방문하는 방법은 똑같아요. 단지 이제 우리 코트에서는 is인이었던 것 같아요, 기억에. 그래서 이게 맵 안에 있는 영역이냐, 왜냐하면 우리는 4가지 방향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코드에는 클럭와이즈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돌면서 이렇게 방문하게 되거든요. 그럼 이때 여기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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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나가 위치에 따라서 모퉁이에 서 있다면 오른쪽은 없는 영역이죠. 아래쪽도 없는 영역이에요. 이런 거에 따라서 맵 바깥의 영역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어요. 이런 걸 막아주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비지티드, 우리가 방문했느냐, 이게 되게 중요하죠. 이게 폴스일 때 그러면 이때 큐에다가 넣어주면 돼요. yx 위치를. 그런데 여기에 넣을 때 이제 달라지는 거죠. 정록색 약과 아닐 때가. 여기서 뭐가 갈림길이 오냐면 만약에 일반일 때는 그냥 같은 색깔 따라가면 돼요. 처음에 주어진 색깔, 처음 뭐 맵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여기에 뭐 블루로 돼 있다, RGB, B 있죠. 블루로 돼 있다 그러면 블루인 애를 찾아서 쫙 왔다 갔다 계속 가면 돼요. 여기도 블루면 이쪽으로 합시다. 여기도 블루면 가고 가면 되는데, 문제는 정록색 약으로 삼색할 때는 레드 5월 그린이면 빨간색이나 녹색일 경우에는 실제로 데스티네이션도, 즉 여기서 아래로 움직일 때 여기가 L이고 여기가 G여도 움직일 수 있는 거고, 반대로 여기가 G고 여기가 R이어도 움직일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딱 코드는 다 똑같은데 정상일 때와 정록색일 때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느냐라고 판단하는 이 부분만 코드가 달라지게 돼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자바의 인터페이스로 구현을 했어요. 그래서 딱 이 코드만 다르고 나머지 부분 코드는 다 동일합니다. 자, 문제 좀 정리해 볼게요. 일단 복잡하니까 처음부터 정록색 약은 일단 좀 생각하지 말고, 우리가 원래 BFS 문제를 푸는 것처럼 처음 시작위치를 받아서 주변의 전후, 좌우 4가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. 코드에는 이제 D4I로 했던 걸로 기억나요. 이렇게 해서 전후 방향으로 하고, 이게 움직일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, 방문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, 그 다음에 색깔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정말 방문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부분, 요것만 자바 인터페이스로 돼 있어요. 자, 이제 좀 코드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.
자, 처음에 네 가지 방향으로 이동하는 부분, 그 다음에 맵의 크기, 그 다음에 캐릭터 배열 맵이죠. 2차원 배열입니다. 자, 제일 처음 받을 거는 맵의 크기를 받아요. 그 다음에 받은 크기만큼 맵을 만들죠. 그리고 나서 한 라인씩 읽어서 맵을 완성합니다. 그러면 이제 맵에 이렇게 2차원으로 쌓이게 돼요. 예제 입력 1번의 앞부분만 그려보면 이제 레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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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블루, 뭐 이런 식으로 맵에 쭉 RGB 세 글자 중에 한 글자가 쌓이게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를 만들었어요. 그리고 자, 컬러가 같은지 판단하는 부분만 인터페이스로 따로 세팅을 하게 돼 있죠. 자, 우선 클래스만 한번 볼게요. 자, 레드, 그린, 컬러 블라인드니스일 때도 BFS를 탐색하는 클래스를 받고, 마찬가지로 노멀일 때도 그냥 받아요. 차이가 있는 건 이 메서드 is same 컬러만 메서드가 다르게 구현이 돼 있어요. 그래서 맵에서 컬러를 받아와서 레드, 그린일 때는 레드 또는 그린이면 이거는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, 그 외일 때는 지금은 블루밖에 없겠죠. 블루일 때만 같은 색일 때만 움직일 수 있다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. 조금 더 내려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사용할 BFS 클래스고요. 카운트 에어리어죠. 그래서 여기에 구역을 카운트 해주는 겁니다. 그래서 0부터 0 시작하고 j 도 0부터 시작해요. 그래서 크기 n을 루핑을 하고 방문하지 않은 지역일 때만 구역의 횟수를 1을 증가시켜주고, 실제로 BFS 서치를 합니다. 서치하는 루틴은 큐를 하나 만들고 큐에다가 첫 시작 위치를 넣어줘요. 그 다음에 방문했다라고 표시합니다. 왜냐하면 이 위치는 이제 큐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위치를 다시 방문할 필요가 없어요. 큐에서 이 아이템을 꺼낼 때 우리는 그 방향에 네 가지 방향, 하나가 있을 때 이렇게 네 가지 방향만 확인해서 큐에 넣어주면 돼요. 자, 그래서 이제 Y 위치와 X 위치를 받아오고, 지금 큐에 들어있는 거의 색깔을 보긴 하고요. 이제 D4Y 네 가지 전후 좌우 방문을 하고 is in 맵 안에 있느냐 라는 거죠. 자, 맵 안에 있는지 n하고 0보다 크거나 작고, 0보다 같거나 크고 n보다 작을 때 확인하고, 그 다음에 visited가 폴스일 때만, 방문 안 했을 때만 하고, 자바의 인터페이스로 색깔이 같은지 확인하는 것만 인터페이스로 다르게 되어 있어요. 그리고 만약에 색깔이 같다고 판정이 되면 레드, 그린, 컬러 블라인디스랑 그냥 정상일 때는 상관없이 이 인터페이스를 똑같이 사용합니다. 해서 큐의 색깔이 같다라고 판단하고 넣어주게 됩니다. 이때 아까 말씀드렸어요. 여기서 큐에 넣을 때 방문했는지라고 표시를 해야 중복된 방문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메모리 초과로 정답 판정이 안 나오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다시 원래 코드로 돌아가면 이렇게 해서 색깔 판정하는 코드만 서로 다르게 이렇게 두 개의 클래스를 하고 카운트 에어리를 해주면 돼요. 그 다음에 하나씩 정상일 때, 그 다음에 레드, 그린, 컬러 블라인드 있을 때 이렇게 출력을 하면 이 문제의 정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.